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바빠서 생각할 틈도 없었고 앞만 보고 살아가느라 마음속 소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상하게도 삶은 조금씩 조용해지는데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때가 많아집니다. 별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지나간 일이 문득 떠오르고 앞으로의 시간이 괜히 두려워지고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밤마다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이 괴로움의 대부분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생각이 괴로움이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치울 수도 없으며 누군가 대신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한 밤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질까? 왜 마음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생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이 말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처럼 차분하고 깊게 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아집니다. 잊었다고 여겼던 상처도 있고 다 끝났다고 믿었던 후회도 있으며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살아낼 일이 더 많았기에 지나간 일에 머물 틈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은 대개 좋은 기억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을 놓치지 못했을까?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지혜는 모든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모두 사실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때로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고 외로운 밤이 부풀려 놓은 두려움이며 상처받은 마음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제 내 인생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의 생각일 뿐 미래 전체를 확정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생각이 괴로운 이유는 대개 그 생각을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이것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말하는구나. 지금 외로움이 이런 생각을 데려왔구나. 지금 피곤해서 마음이 더 어둡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전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을 자꾸 다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괴롭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지나간 일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말, 그때 놓친 기회, 그때 믿었던 사람,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은 자꾸 과거를 다시 불러냅니다. 문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를 다시 재판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혜로운 돌아봄은 배움을 남기지만 끝없는 재판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의 형편이 있었고, 그때의 마음이 있었고, 그때의 좁은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조금 더 많은 경험으로 과거의 나를 계속 꾸짖기 시작하면 마음은 한없이 지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배움인가? 아니면 소모인가?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끌고 와 자기 마음을 벌주는 생각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완벽하지 못했어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내 역사이고 후회도 내 일부이며 그것을 안고도 계속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다 살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혼자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자꾸 머릿속에서 먼저 살아봅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혹시 아무도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조심성과는 다릅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미리 두려워하며
아직 오지 않은 고통까지 끌어와 오늘을 망치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늘 현재를 붙잡게 합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무리 커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잘 먹고 오늘 몸을 조금 움직이고 오늘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정리 하나를 끝내는 것. 이 현재의 질서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오지 않은 미래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재생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사라지고 걱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오늘을 살면 된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자. 이 말이 생각의 속도를 조금씩 늦춰줍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괴로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할까? 왜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살지도 모르는데 나는 혼자 그 사람을 머릿속에 앉혀놓고 수없이 대화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을 오래 붙드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계속 내주는 일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존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자꾸 내 마음속 가운데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끝없이 묻기보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결론 내리는 편이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해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생각이 들면 억지로 안 하려고 애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마음을 더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붙잡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붙잡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생각이 와도 따라가지 않는 힘입니다. 생각이 왔다면 아, 또 왔구나 하고 보고 굳이 밀어내지 말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스치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수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면 생각이 와도 예전처럼 전부를 흔들지는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6번째는 하루를 너무 비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틈이 너무 커졌기 때문일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갑자기 길어집니다. 할 일이 줄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넓어진 시간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가는 듯하지만 삶이 너무 비어 있으면 생각은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 짧게라도 사람과 말을 나누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리듬을 가지기 시작하면 생각은 예전처럼 내 삶 전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삶의 질서가 생기면 생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7번째는 혼자만의 생각을 너무 오래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이 많아질수록 자기 생각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분명 저 사람은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미래는 뻔해. 이 관계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혼자 하는 생각은 자주 편향됩니다. 특히 외롭고 지친 날의 생각은 더 어둡고 더 극단적이고 더 차갑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과 짧게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지나치게 겁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한 사람이 차분한 시선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을 사람, 내 불안을 더 키우지 않을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8번째는 결국 생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삶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삶을 포기할수록 생각에 쉽게 잠식됩니다. 나는 이제 별것 없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느끼고 내 삶이 이미 기울었다고 느끼면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작은 기쁨이라도 느낄 수 있고 아직 내일을 위해 조금은 움직일 수 있고 아직 내 마음을 돌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 생각에 완전히 먹히지 않습니다. 행복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 한 줄기, 따뜻한 밥 한 끼, 고요한 음악, 다정한 사람 한 명,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틴 나 자신, 이런 작은 것들을 아직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언제나 삶을 끝까지 붙드는데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도 마음을 잃지 말고, 사람이 힘들어도 품위를 잃지 말고, 생각이 많아도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진실처럼 믿지 말고, 지나간 일을 계속 심판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지 말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말고,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혼자만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삶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한순간에 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마음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생각이 오면 하루가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와도 잠시 머물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하나 때문에 밤을 새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 앉혀두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앞으로가 막막했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으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깊고 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아왔고 그만큼 마음에 쌓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제는 그 생각에 잡아먹히지 않는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 보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작은 평안을 소중히 여기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이 어느새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이고 행복한 노후를 조용히 지켜주는 정약용 명언이 깊은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생각 속에서도 점점 더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괴로움 속에서도
조금씩 평안을 되찾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생각의 많고 적음보다 생각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모두 따라가며 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생각은 원래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나오고, 한 가지 후회가 잠잠해지면 다른 후회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 생각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야 평안해지는 삶은 애초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다 없어지는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비가 온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속에 걱정이 조금 있다고 삶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오늘 불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불안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지고, 지키고 싶은 것이 분명해지고,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은 전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건강이 걱정되고, 사람이 줄어드니 관계가 더 서운해지고, 하루가 길어지니 외로움도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이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품은 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조용히 다독이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생각이 몰려올 때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자꾸 결론을 서두릅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나는 결국 혼자일 것이다. 이런 결론은 대개 사실이라기보다 지친 마음이 내놓는 과장된 판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날일수록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내 삶 전체를 판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친 날의 생각은 내가 맑을 때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는 판단보다 보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결론 낼 때가 아니라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고, 오늘은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는 데까지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 거창한 철학보다 작은 반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한 번의 마음이 맑아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한 번의 다짐으로 모든 후회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한 번에 정리되기보다 조금씩 길들여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고, 방을 정리하고, 쓸데없이 긴 생각이 시작되면 잠깐 산책을 하고, 불안을 적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것 하나를 떠올리는 이런 작은 반복들이 마음을 점점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결국 마음은 거창한 깨달음보다 작은 생활이 리듬 속에서 더 많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혼자만 안고 있을 때 더 괴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속을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채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면 생각은 더 커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와 짧게라도 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조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고, 그냥 그런 날이라고, 괜히 지나간 일이 생각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생각의 무게는 조금 달라집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절대적인 진실처럼 부풀었던 걱정이 입 밖으로 나오면 조금 작아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순간, 적절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떠올려 보면 그는 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이 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고, 밖의 소란보다 안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깊게 닿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둘 것인지, 오지 않은 미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오늘 하루에 둘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오늘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 들수록 생각을 비우는 일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린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지? 왜 아직도 그때 일이 마음에 남아있지?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서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했던 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우지 못한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지금의 나를 무너뜨릴 힘은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남아도 상처의 날은 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되찾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날에는 계속 더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몸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환경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걸음을 밖으로 옮기는 것, 창문을 여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잠시 기도하거나 호흡을 고르는 것, 하루 계획을 종이에 적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이 막힐 때는 행동이 길을 열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지친 마음이 추측인가를 적어보십시오. 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적어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해보십시오. 이 단순한 구분이 생각의 혼란을 많이 줄여줍니다. 삶이 막막할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 평안을 만듭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살아왔고, 그만큼 사람을 겪었고, 그만큼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그 생각들에 하나하나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생각을 모두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믿지도 말고, 지나간 일은 배움만 남기고, 오지 않은 내일은 오늘까지 끌어오지 말고,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적당한 거리에서 정리하고,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삶의 작은 기쁨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마음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부디 남은 세월은 생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차분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많던 생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뒤흔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가장 깊고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